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당군의 실존 여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결과는 37%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 답했고 47%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답했으며 16%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군 신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군 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삼국사재료, 동국통감 등 관찬사서 그리고 수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군 신화는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당군 신화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21년 일본인 이마뉴 시루가 당군고라는 박사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일제는 삼국유사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당군을 고매 신화로 둔갑시킵니다. 동물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유전자 변환으로 당군 신화를 조작하여 조선 민족을 조상과 역사가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식민사학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국조당군을 고미 기도에서 변한 웅녀와 환웅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웅부족과 호부족을 가리킨 것이고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야만적인 상태에서 수도를 통해 인성이 회복해서 사람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이련의 삼국유사라든지 이승수의 제왕운기라든지 서거정의 동국통감 이런 우리 선조들이 쓴 책은 전부 다 BC 23세기에 건국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조선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한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남의 나라 시조부터 가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희슈류라고 한자로 금소룡이라고 쓰는데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도 단군은 고려 인종 때부터 고종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니까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왜 일본은 당군을 신화로 조작했을까요? 일본이 당군을 신화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조선인에게 심고자 했던 역사관이 일본 천황 중심의 한국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군의 조선건국사는 기원전 2333년인데에 반해 일본 신무천황의 건국 역사는 고작 기원전 660년의 건국 역사로 조선의 역사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관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이 당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는 당군이 세운 고조선 역사를 없애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군 신화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당군의 역사를 허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일제는 1916년 1월에 조선 총독부 산하 중추원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여 당군 조선사를 부정하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본격적인 조선사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식민사관으로 조선사를 주도한 일본인으로는 이마니시류, 이나바 이와키치, 구로이타 가츠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이병도, 신석호 등이 신민사관에 입각해서 본격적인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군왕검을 당군신화라고 만드는데 동조한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이병도는 광복이 되고도 서울대 사학과학 교수,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런 이병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이며 우리의 국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회계문을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 논설에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당군을 신화로 만든 인물이 역사 왜곡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당군 신화 프레임에 갇혀 있고 우리 스스로 당군을 역사가 아닌 신화로 왜곡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BS라는 공영방송에서 그 개천절, 건국기원절 전후해가지고 한국교원대 교수를 그 특별 출연시켰는데 한국교원대 교수 하는 말이 단군은 다 신화다.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 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우리 역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광복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형은 그 외형과 말은 한국어로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논리라든지 뭐 하는 거는 그대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한 걸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고대사 세미나에서 유엔 푸틴이라는 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당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당신들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군을 신화로 여기든 역사로 여기든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군이 신화라면 우리의 홍익정신도 근본이 없는 실체가 없는 정신이 됩니다. 그러나 당군은 역사이기에 우리의 홍익정신은 근본이 있는 실체가 있는 정신이 됩니다. 역사적 뿌리가 없는 실체 없는 정신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정신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당군을 신화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홍익정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힘을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 개국 이래 조선조 만렵까지 당군은 우리의 국조였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35년을 거치면서 당군의 역사는 신화로 변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곰이 사람이 되어 당군을 낳았다는 동화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화책 내용부터 바꿔서 유아 시절부터 잘못된 국조 당군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루속히 일제가 우리 국조 당군에게 씌운 신화의 굴레를 벗기고 당군 사화로서의 역사적 실체로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나는 당군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